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권수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영양교사인지 문제풀이반 6주 동안 강의를 맡게 되었고요. 영양교육을 강의할 거예요. 아시다시피 영양교육은 우리 전체 문제, 그러니까 우리 영양교사 전 과목을 문제수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나오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보통 전체 문항의 25에서 35% 이상이니까 4분의 1 이상은 영양교육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영양교육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많이 나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에도 이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 과목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좀 하나하나 잘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가장 이제 필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서답형이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를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개념을 잘 정리를 완전히 하셔야만 답을 쓸 때 그 내용은 다 아나? 그 단어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곤란한 상황이 생기질 않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물론 다른 과목도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영양교육은 정확한 개념과 정확한 단어를 꼭 염두에 두셔서요. 복습하시고 예습하시고 할 때도 그걸 좀 염두에 두셔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공부하는 방법은 이제 이미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과목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네, 따로 특별히 어떻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수업이 끝난 다음에 물론 문제반이니까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조금 힘들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문제를 풀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 풀어 오셔서 저와 같이 답을 맞춰 보시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답과 지금 제가 얘기했던 답이 조금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이론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다시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단은 수업을 하면서요. 또 중간중간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기출문제의 많은 부분이 이제 기출문제와 관련된 문제이거나 또는 기출문제를 그대로 실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와 조금 관련이 있으나 나오진 않았던 문제 같은 것들을 이제 제가 좀 실어놨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볼게요. 문제풀이반은요. 이론을 아주 세세하게 기초적인 설명은 사실은 그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6주밖에 강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6주간의 문제풀이이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에 해당되는 이론을 아주 기초적인 내용의 설명을 드리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조금 중요한 내용 위주로 설명을 하되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 내용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은 내가 쓰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은 반드시 보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론 답에 대한 풀이를 할 때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한다기보다는 답을 고르는데 필요한 부분 위주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조금 이해해 주세요. 자, 1번부터 보죠. 1페이지입니다. 우리 교재 1페이지. 1페이지에 1단원의 문제는요. 전반적인 이제 영양교육의 개념이라든지 뭐 영양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요와 관련된 것들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에 대국민 영양교육의 근간이 되는 국민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정책 관련법의 주관부서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실제로 2011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보시면 국민건강증진법하고요. 국민영양관리법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영양이라든지 건강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이라든지 뭐 학생, 이런 학교, 이런 부분이 대상이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관할을 합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 초중등교육법은 이제 교육부에서 관할하는, 주관하는 법이고요. 자, 4번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위생이라든지 어떤 식생활 안전, 이런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주관부서가 보건복지부가 아니에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됩니다. 어떤 식생활의 위생이나 식생활의 안전, 요런 것들이요.
자, 그래서 이제 4번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은요, 주관 부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 약간 헷갈리기 쉬운 거는 5번이죠. 식생활 교육지원법이라고 해서 이제 교육자가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혹시 교육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 교육자가 들어갔다라고 해서 절대 이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거는 4번 해주셔야 돼요. 4번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고 있어요. 답 1번에 4번. 자, 2번은 이제 괄호에 알맞은 말을 쓰는 거예요. 2008년 제정된 법으로 어린이들에게 바른 영양,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표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사실은 이제 안전보호구역 하면 보통 학교에서 200m 이내를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학교에서 200m 내의 구역이 안전보호구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라든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은 이 법안에 요러요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법이 바로 우리 1번에 답이었던 1번에서 다루셨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입니다. 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이 바로 2008년도에 만들어졌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이라든지 기호식품 관리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 모양 표시. 예, 함량, 색상, 모양 표시. 이거 우리 그 이론반에서 마지막 시간에 신호등과 비슷하게 왜 노란색, 뭐 이렇게 초록색, 빨간색으로 어린이 눈에 딱 구분되기 쉽게 그 양에 따라서 많으면 빨간색, 뭐 적으면 초록색, 보통이면 노란색 이런 식으로 표시, 색상으로 표시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호식품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 모양 표시는 니은의 영양성분을 함량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때 보통 4개의 성분을 요 함량 색상 표시에서, 색상 모양 표시에서는 4개의 성분이 우리가 표시가 됐었죠.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